광고 홍보 마케팅 하면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정말 일반인들이 마케팅을 공부 안 해도 야 마케팅을 잘해야 돼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 홍보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 특히 굉장히 이쪽 분야가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고 이래서 정말 저희가 궁금한 게 요즘 최신 트렌드가 무엇인지 좀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승철 교수님부터 광고 분야에 어떤 주목할 만한 트렌드나 이슈가 있을까요?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테마를 공진화라고 잡아봤습니다. 공진화면 영어로 코이볼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가 진화할 때 다른 게 같이 진화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광고 분야에서의 이런 진화 과정을, 공진화 과정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요. 예컨대 뭐 빅데이터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크리에이티브랑 좀 접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만나는 형태의 캠페인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테크놀로지와 크리에이티브의 공진화라는 테마를 첫 번째로 뽑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고 콘텐츠와 그리고 쇼핑이 공진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광고라면 광고 따로 놀고 쇼핑은 쇼핑 따로 놀고 이렇게 좀 독립된 느낌을 줬는데 이제는 광고와 쇼핑이 뭐 분리할 수 없는 또 하나가 되어가는 형태, 소위 얘기하면은 뭐 라이브 쇼핑이랄지 이커머스랄지 이런 것들이 먼 개념에서 조금 더 가까이 온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제가 테마로 뽑은 것은 글로벌과 로컬의 공진화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글로벌화되고 실시간으로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요즘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로컬라이즈 돼 있거든요. 뭐 한편으로 이제 애국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나라의 이제 특장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를 배척하는 현상도 사실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글로벌화가 그대로 진척되고 있기도 하면서 이런 서로 다른 것들이 공진화되는 세 가지 현상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진화론을 제청한 찰스 다윈이 지금 2022년에 한국에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화가 한 종의 진화가 아니라 각각 다른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함께 진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공진화인데 바로 유승철 교수님은 그런 동시에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 개념이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트렌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정원준 교수님은 PR 분야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스의 줄임말이 PR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이제 PR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PR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뭐 PR의 이제 교재에서 첫 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문구가 이제 PR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PR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조직, 여기서 말한 조직은 뭐 공공조직, 정부를 포함한 공공조직과 이제 대기업과 기업들을 포함한 민간 조직을 포함해서 하나의 조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양방의 소통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들이 공중들과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것이 예전에는 화자 중심이었다. 이제 화자라고 하면 어떤 메시지를 생성을 하거나 어떤 컨셉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를 강조하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이 샌더라고 말씀드렸던 화자 중심이 아닌 리시버,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트렌드를 하나만 뽑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이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증거 기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이게 뭐 학문적인 부분이라든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소비자 내지는 수용자가 그 메시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게 PR 영역에서 가장 뭐 뜨거운 또 내지는 트렌디한 그러한 고민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상호 호혜적이라든가 데이터 드리븐, 뭐 영어도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상호 호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PR 활동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드리븐은 모든 것들이 요즘 빅데이터 시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들이 바로 자료, 데이터에 따라서 실제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수용자 지향적인 그런 맥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 연결되는 주제인데, 마케팅 분야에서는 또 어떤 게 핫한 트렌드이고 이슈인지 김상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마케팅, 오늘 그 마케팅, 광고, PR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눴습니다만, 그 교과서들을 보시면 우리 경영학 쪽의 마케팅에서는 광고와 PR이 다 마케팅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눈 거는 경영학 관점에서 광고와 PR을 보는 것과 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저널리즘 측면에서 광고와 PR을 보는 게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광고와 PR이라는 분야는 빼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마케팅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트렌드 내지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가 될 것이냐? 우선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이 마케팅에서의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이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즉 SNS 등의 발달로 훨씬 수월해지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현상이죠. 마케팅의 효과가, 즉 성과가, 세일즈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고요. 트렌드이고,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셨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환경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ESG, 즉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런 기업의 이 ESG라는 이슈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가성비만 생각했고, 조금 이제 뭐 마케팅에서는 가심비도 얘기하는데, 이런 ESG 측면에서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 또는 그런 제품들을 소비하는 것들이 또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ESG 등과 같은 가치 있는 소비, 줄여서 뭐 가치 소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또 더하자면은 최근에 고객이, 우리가 리뷰를 소셜 네트워크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했지만 지금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고객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마케팅에 일방적으로 이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다보다, 전달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오늘날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그런 만들어낸 정보를 보고서 이제 또 자기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이 만들어낸 정보, 이거를 또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트렌드이고요.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구매를 하는 것이 대부분은 소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또 앞으로 더더욱 소유하지 않는데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유 경제죠. 우리 공유하는 거, 또는 뭐 문화 서비스 구매하는 거, 또는 뭐 렌트하는 거, 이런 요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구매들이 나타나서, 즉 구매가 곧 소유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또 소비자의 쇼핑 행태, 구매를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트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마케팅 분야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데 구매하지 않고 공유하고 렌트하고 빌려 쓰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이 공동체의 이제 그런 상도덕이라든가 윤리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광고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홍보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광고 홍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말씀하셨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오늘 김상윤 교수님은 주로 마케팅 전통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광고 홍보 그런 관점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쪽에 양보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김봉호 국장님 최근에 광고 홍보 분야에서 관심 있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뒷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광고도 언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미디어업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슈이거든요. 뭐 광고 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광고와 광고 기사, 그다음에 광고도 언론이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선생님 말씀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융합 교육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도 뒷부분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광고와 저널리즘 간의 관계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예컨대 그 교수 신문이 있다 하면 교수 신문이 있고 교수 신문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널리즘은 교수 신문에 해당되는 그 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광고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즉 교수 신문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물적 토대인데 요즘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 비롯해서 10,000개의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고 시장이 한계가 있는데 수많은 언론사들에서 광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저널리즘 윤리와 비즈니스 윤리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오랫동안 광고는 언론 산업의 기반이 되어 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